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인 신형 엔진 이즈델리의 30이 러시아 언론에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은 러시아 공군에 대한 양산기 인도가 정식으로 시작됐으며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3월 공개한 동영상에서 공군 조종사가 수호이 57에 탑승하여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수호이 57의 전력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양산되는 수호이 57은 초기 양산형이며 현재는 새로운 수호이 57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초기 양산형의 수호이 57을 베이스로 대폭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수호이 57M을 개발 중이며 2022년에 첫 비행을 실시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세컨드 스테이지 수호이 57로 개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수호이 57M 슈퍼 수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발 관계자들이 수호이 57M을 5세대 전투기보다 앞선 성능을 갖추고 있는 5.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수호이 57M의 구체적인 성능이나 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어 5.5세대 전투기는 무엇인지 또한 수호이 57M이 5.5세대 전투기에 적합한지는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수호이 57M이 스스로 5.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는 것에는 모종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어 초기 양산형에 비해 수호이 57M의 성능은 크게 향상됐을 것이라고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운영하는 러시아 언론 매체 지비즈더는 지난달 25일 수호이 57M의 탑재 예정인 신형 엔진 개발 담당자의 인터뷰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영상이나 사진으로 공개되는 일이 거의 없었던 이즈델리의 30을 배경으로 개발 담당자가 신형 엔진의 특성을 밝히고 연소 테스트 장면과 추력 변경 기구가 담겨있는 장면이 공개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나이티드 엔진 코퍼레이션의 개발 담당자에 따르면 신형 엔진은 특정 특성이 5세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앞서기 때문에 5.5세대라고 불러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형 엔진에 대해 이 같은 특정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엔진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이 엔진의 수명은 30년에서 50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외신은 이즈델리의 30의 성능을 개발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개발 담당자들은 우회적으로 이즈델리의 30의 추력이 미국 전투기인 F-35에 탑재되어 있는 F-135보다 강력하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이즈델리의 30을 탑재한 수호이 57M이 2년 후인 2022년에 첫 비행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지금까지 수호이 57M의 성능에 대해 나온 단편적인 외신 기사를 정리해보면 수호이 57M은 AI 제어에 의한 무인 운용이 가능해지며 조종사의 조종을 AI가 보조하게 되고 수호이 57M은 AI로 제어하는 무인 전투 지원기 S-75 호트니크의 제어 능력을 획득해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수호이 57M은 개발 중인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조기 경보기와 수송기 등을 초원거리에서 저격할 수 있게 되고 마하 10의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킨잘도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단편적인 정보여서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AI 제어에 의한 수호이 57 무인 운용은 실제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보다 먼저 러시아가 AI 제어가 가능한 무인 운용 능력을 확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중국이 항공모함에 탑재할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함상 전투기 J-15T의 사진이 유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한 신형 항공모함 003형을 2021년 초에 진수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할 수 있는 함상 전투기 J-15T의 프로토타입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중국군이 현재 운영하는 항모 두 척에는 모두 캐터펄트가 없습니다. 작년 말에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을 취역시켰고 그에 앞서 구소련에서 미완성 상태로 도입해 개조를 거친 뒤 운영 중인 야오닝함도 있지만 중국의 함재기들은 오로지 자신이 가진 엔진의 힘에 기대 이륙해야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중국 항모는 앞부분이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솟구쳐 있는 스키점프대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키점프대가 엄청난 힘으로 함재기를 밀어주는 캐터펄트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캐터펄트가 없다면 함재기의 몸을 가볍게 해야 이륙이 가능한데 이는 연료나 무기를 양껏 탑재할 수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중국 항모 기술의 원조격인 러시아 역시 캐터펄트 기술은 없습니다. 1954년 원형이 나온 증기식 캐터펄트는 구식 기술이지만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항모의 경우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로 물을 데워서 만든 증기를 강하게 내뿜는 식으로 캐터펄트를 운영합니다. 물이 증기로 변신할 때 부피가 1700배 늘어나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물을 팔팔 끓이면 주전자 뚜껑이 수증기의 힘에 밀려 들썩이는 원리와 같습니다. 중국이 바로 이 캐터펄트의 미국 독점 시대를 끝내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군이 준비하는 캐터펄트는 증기식이 아닌 전자기식입니다.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들지 않고 전기의 힘으로 함재기를 밀어붙입니다. 무거운 자기 부상 열차가 공중에 떠서 달리는 것과 비슷한 기술을 캐터펄트에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증기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기존 방식보다 단위 시간당 출격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더 많은 함재기를 더 짧은 시간에 띄울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최신 항공모함 제럴드 알포드에만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적어도 캐터펄트에 있어선 미국과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캐터펄트를 세 번째 항모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할 수 있는 함상 전투기 J-15T의 프로토타입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중국이 개발한 전자기식 캐터펄트가 함재기를 얼마나 가속시킬 수 있을지 불분명하지만 미국 해군이 채택하고 있는 증기식 캐터펄트인 C-13의 경우 94m의 길이에서 35톤의 기체를 최대 296km까지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함재기의 강착장치나 기체 구조는 일반 전투기와는 다르게 이륙 시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스키점프 방식의 항모에 사용되는 함상 전투기 J-15를 캐터펄트를 장착한 003형 항모에 실어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수년 전부터 중국 해군은 캐터펄트를 운용할 수 있는 함상 전투기 J-15T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J-15T의 착륙 장치가 담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J-15T의 강착 장치를 비추는 불선명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지만 이번에 업로드된 사진은 이전의 것보다 선명하고 J-15T의 주요 다리에 런치바처럼 보이는 것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식 사출을 갖춘 중국산 항공모함 003형의 그늘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중국 해군은 전자기식 사출에 대응한 함상 전투기 J-15T와 미 해군의 EA-18G에 해당하는 전자전기 J-15D 그리고 미 해군의 EED에 해당하는 조기 경보기 KJ-600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버디포트를 사용한 함재기간의 공중급유 능력을 획득하는 등 캐터펄트를 대비한 항모의 운용 능력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어 중국의 003형 항모는 예상보다 빨리 전력화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이 말하는 무기의 스펙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 더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더 넓은 작전 반경을 가진 함재기를 띄울 수 있게 될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이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인도와 호주는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